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귀곡산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 장르에서 어루만지는 소재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이 귀곡산장 그 시작점에 있는 강원도 산속 계곡에 있는 어느 억울한 한 산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곳에 대해서 알게 된 건 괴담록 애청자이신 미미 여사님께서 지난 강원도 여행 중에 그 알게 된 흉가가 있다면서 실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보해 주셨는데요. 그곳이 덕풍흉가라고 몇 년 전에 TV에서도 다뤘던 곳인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된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이야기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미미 여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미 여사님께서 알려주신 덕풍흉가,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 여사님께서 강원도 삼척 쪽에 아주 무서운 흉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덕풍흉가라는 곳이더라고요. 사실 다루기 좀 예민한 부분이, 그 이유는 그곳이 아직 사람이 있는 곳이고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거긴 20여 년 전 어느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룬 곳이기도 한데, 덕풍흉가에서 자주 머무셨던 비단장수 왕서방님이 올리신 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 제보가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더라고요. 그분이 올린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TV에서 방영할 당시 그곳엔 스님이 살다가 안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비단장수 왕서방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볼 일이 있으면 자주 가신 분이시고, 거기 스님을 괴승이라고 칭하며 서로 술잔도 기울일 정도로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TV 방영 당시에 덕풍흉가에는 스님이 살고 계셨었다고 하네요. 미미 여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에도 스님을 언급하고 있고요. 즉, 지금까지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TV에서 방영 당시 초를 사용한 흔적들을 보면서 그게 초를 바치고 소주 바치고 털을 닦아서 기도를 한 흔적들이라고 무속인들이 나와서 얘기했던데, 실은 그곳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밤엔 초를 켜고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스님도 초를 박스로 구비를 해두고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박스로 구입한 초들을 보고는 초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서 급하게 쫓겨나가듯이 나갔다라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잡귀 쫓는 선앙제까지 올리고 갔고요. 그런데 실은 거기 스님이 한번 나가면 오랜 시간을 비운다고 합니다. 최초 사연을 올린 비단장수 왕서방님 말을 빌리자면,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곳인데 주인이 자리를 비운 집에서 이것저것 하다 간 거라는 거죠. 이걸 거기 주인인 스님은 아실랑가 하시면서요. 버젓이 주인이 있는 집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가서 흉가라며 있지도 않은 내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귀신 쫓는 굿까지 하고, 예전에 황금목장이라는 곳이 그랬었죠.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뿐인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쓴 기사 덕에 흉가 타이틀이 달려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멀쩡하던 집이 순식간에 폐가가 된 황금목장.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집을 찾은 집주인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제가 이 내용을 올리지 않았겠죠. 비단장수 왕서방님이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래부터는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난 강원도 삼척시에서 볼 일이 있을라치면 일을 마친 뒤 사람들이 덕풍흉가라고 하는 산호정사에서 묵고는 했었지. 거기 주인은 스님인데 그 스님은 화전민들이 버리고 간 터에 남은 집 4대째 정도를 수리하고는 거기서 살면서 산호정사하고는 간판을 걸고는 영업을 했던 게지. 그렇게 그날도 산호정사에서 하루 묵을 때였는데, 그런데 말이야, 분명 그날은 나랑 내가 괴승이라고 부르는 거기 주인인 스님만 있었는데 말이야. 아니, 내 방 바로 옆방 안에 사람이 앉아있는지
창호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게야. 책을 보는지 책장을 넘기는 사람 모습 말이야. 그래서 누구 있냐며 방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난 내 방으로 들어간 뒤에 방바닥에 털썩 누워선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게지. 사람도 없는 방에 촛불이 켜져 있다고. 난 다시 일어나서 옆방으로 갔는데 말이지. 그땐 또 인기척이 없더란 말이지. 방에는 여전히 촛불이 켜진 채고 말이야. 그래서 한참을 방문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불빛에 어른거리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있던 흔적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분명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도깨비에 홀렸었나? 그렇게 비 맞은 중처럼 궁시렁궁시렁 혼잣말을 하는데 그때 순간 어디선가 한 줄기 섬찟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더니 방 안에 켜진 촛불이 순식간에 꺼지는 게야. 그때 웬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뒤로 난 화들짝 놀라서 내 방으로 달려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그땐 도무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지만 분명한 건 그건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 다시 그 산후정사를 찾았을 때 일인데 말이야. 일을 마치니 해는 벌써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진 밤이더란 말이지. 난 걸음을 재촉해서 그 산후정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첩첩산 중 깜깜한 어둠 속에서 웬 하얀 저고리에 하얀 머리를 한 할매가 고구마를 캐고 있더라고. 난 그 할매를 못 본 척하고는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할매가 고구마를 캐다 말고 바람에 나부끼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들고는 날 한참을 노려보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향해서 스산하고 섬찟한 소리로 웃는 거 아니겠어? 난 그 웃음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온몸이 얼어붙어서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 버렸는데 그때 그 할매가 광주리에 뭔가를 넣으면서 쉰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더라고. 보아하니 스님을 찾아온 모양인데 그 스님 집 나간 지 벌써 3달째야. 난 그제야 이게 귀신이 아니구나 하곤 할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할매는 요 아랫마을 사는데 내일 아침 비가 온다길래 내일 먹을 고구마 몇 개 캐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난 그 길로 곧장 산후정사로 가서 한참을 그 할매 생각에 잠을 못 자다가 배낭 속에 넣어온 소주 한 병 퍼마시고는 그냥 그대로 거꾸로 지고 말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을에 내려와서 그 고구마밭 주인에 대해 물어봤더니 거긴 예전부터 아랫마을 할매가 짓던 고구마밭이었는데 그 할매는 5년이던가 6년이던가 하여튼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 고구마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어난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그 할매의 환영을 받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구만. 하지만 말이야, 난 그날 분명 환영을 본 게 아니었거든. 분명 내 이 두 눈으로 보고 내 이 두 귀로 들었었거든. 혹시라도 불빛을 봐도 놀라지 말어. 그건 그냥 여기 무덤가에서 흘러나오는 인이제 라고 말을 하면서 고구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는 어디론가 걸어가던 그 할매를 말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문 너머 방 안에 있던 사람과 고구마 캐던 할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